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나스닥 핵버블 스타트 콜을 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넷플릭스 11.64% 상승, 테슬라 6.42% 상승, 페이스북 8.22% 상승, 구글 2.7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2.16%.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애플 1.36% 상승, 아마존 2.85% 상승, 아도베 9.10% 상승. 게다가 이 엉덩이가 무거웠던 나이즈의 오라클도 2.5% 상승. 하여튼 테크가 됐으면 딱지고 매수고 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달린 주식들은 내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로 끝나서 최소한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까지도 한 번은 더 위로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역시 핵버블에는 숏에 손이 갈 때마다 꿀밤 한 대씩 딱딱 때려가면서 참아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아시아 증시부터 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코스피를 장중에 제법 눌렀는데 그때도 미국 지수 선물들은 전혀 눌리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못 가고 힘이 비리비리한 상황에서 홍콩도 계속 못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역시 미국 지수 선물은 아랑곳 않고 버티다가 유럽 증시 시작할 무렵은 아예 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핵버블 시장이 특징입니다. 이런 패턴 잘 안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즉 아시아 증시 흐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전혀 반응을 안 하면 특히 오늘 코스피가 꽤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그런 네거티브한 흐름에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 미국은 오늘 밤 어제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 시장은 장 초반에 와리가리 했다가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유럽 국채 시장에서 또 매도가 와르르 나왔죠. 그래서 살짝 스트레스를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미국 10년 국채도 밀렸는데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이 핵심 내구재 수주가 전월비 2.4% 증가하고 전체 내구재 수주도 11.2% 전월비로 증가해서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또 날아가자 유럽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까 채권 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 유럽 채권들이 자꾸 빠지는 건 이건 뭔가 안 좋은 시그널들입니다.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가 함께 빠지죠. 이제 같은 비율로 빠지는데 이런 것들 이제 다 같이 죽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당장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 유럽 시장은 뭐 코로나 이슈가 되든 뭐든 간에 약간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은 분명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핵버블 시장은 미국이지 유럽은 아닙니다. 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통화 시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화 시장은 아시아 세션에서는 별 흐름이 없다가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유로화에서 심한 등락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엔화는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엔화가 끝까지 오르면서 유로엔이 빠졌고 또 유로화도 결국 보합선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통화시장은 내일이 이벤트를 기약한 듯 했습니다. 오지는 전일 바닥 확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추가로 상승했고 키위가 이평선에서 계속 민기적대다가 오지가 다시 위로 돌자 따라서 위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패소화는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흥시장은 이 돈 냄새를 맡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시장은 지금 아직도 그 터키 이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유럽 이슈도 있고요. 이 내일 이 파웰 발언이 있긴 하지만 뭔가 이 신흥시장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신흥시장은 굉장히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한번 세게 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신호를 패소와 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롱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것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머니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미국 본장 시작 후 1시간 뒤에 발표가 됐는데 이 원유 재고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고 측면에서는 감소가 심하게 나온 거니까 당연히 폭등을 해야죠. 그런데 아예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허리케인 롤라 이슈 때문에 전일에 올라와 있었던 영향도 있고 또 재고 발표 이전에 꾸준히 올라서 이미 43.78달러를 찍었었죠. 그래서 더 달리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발표 이후에 시장이 전혀 움직이질 않자 매도 해지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기름을 눌렀는데 다행스럽게도 다시 43.20불대에서는 매수세가 받치면서 43.40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리는 부러질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이 커머디티라는 것은 추세를 한번 잡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죠. 그래서 아주 좋은 각도로 다시 올라와서 주 후반에 갈수록 숏포지셔너들이 커버링을 당하게 될 그런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와 실버는 아시아장 내내 약했는데 그리고 유럽 세션에서도 약했죠. 그런데 이것은 채권이 눌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미국 본장이 1시간 전에 그 내구재 수주 잘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기점으로 강한 종가 고가의 반등이 나왔고 실버 또한 강한 반등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잭슨홀 미팅 전에 지금 며칠째 계속 눌리던 그런 방향성을 위로 드러놓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아직 위로 추세로 간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좀 얘기해보면 농산물 드디어 밀이 계속 달리고 있죠. 옥수수도 계속 달리고 있고요.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농산물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관찰만 해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농산물 옵션 좀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롱이죠. 자, 이제 대망의 미국 증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 세션에서 어떤 재료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았죠. 이런 게 바로 강세장의 특징이고요. 미국 내구재 수주 나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지수 선물은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강보합돼서요. 그런데 본장이 시작하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롱을 붙였습니다. 오늘이 선두주자 넷플릭스, 페이스북, 어도비였는데 이 본장 시작할 때 이미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테크 ETF에 또 매수가 아주 미친듯이 들어왔죠. 그래서 쇼커버링이 들어왔고 뭐 모든 롱 재료는 다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없이 올랐습니다. 이 반면 오늘도 참 답답한 종목들 많았죠. 뭘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 아주 시퍼렇습니다 그냥.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말고도요. 금융주도 아주 형편없습니다. 특히 웰스파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신규 주택 착공 지표 잘 나왔죠. 또 기존 주택 매매 지표도 잘 나왔죠. 근데 왜 이 모기지 회사인 웰스파고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을까요? 네, 그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기지를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저 바닥에 붙어 있는데 무슨 마진이 있겠어요.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기름 주식들도 오늘 땅굴을 파기 시작했죠. 네, 엑선모빌 어제 다우에서 빠지면서 ETF 매도 나왔다는 거 오늘도 계속 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노코나 쉐브론도 기름이 나름 강세를 보인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에 의한 강세가 아니라 이것은 태풍 때문에 그런 그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오른 거라서 아주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잘 나갔는데 또 다른 못난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바로 러셀 2000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인상되면 러셀도 당연히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를 전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 정도면 대단한 회사는 맞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버티거나 그 중에서 상위 그 티어에 있는 테크 섹터 여기는 뭐 아예 독식하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정규 분포의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 나 뒤졌어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뭐 크루즈 업체라든지 하여튼 작은 회사들은 다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러셀은 오늘 0.45%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힘이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장이 버블장이라는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S&P 지수가 종가 고가로 1.03% 상승을 했죠. 근데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3.16% 상승한 26.15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동성 스마일이죠. 미국 시장은 이 오전 세션만 해도 S&P가 상승할 때 변동성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지수가 다시 위로 돌면서 변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메모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변동성이 증가한 그 S&P 기준으로 그 포인트가 34.3468입니다.
그래서 3468에 해당하는 변동성 선물 지수가 24.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24.700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제는 다시 그 자리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뭐 지수가 다시 S&P가 내려왔을 때 변동성 선물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다시 감소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는 변동성이 그 뒤로도 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점 찍고 나서 그 첫 번째 고점을 막 찍으러 갔는데도 변동성이 계속 올라왔고, 그리고 잠깐 그 지수가 장마감 2시간 남겨놓고 한번 조정을 줬죠. 그런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정을 줄 때도 변동성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 때도 계속 변동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S&P 지수도 종가 고가, 변동성도 종가 고가로 끝났어요. 이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버블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S&P 일봉을 보면 이 8월 20일 목요일과 8월 21일 금요일에 아래꼬리 두 개가 달린 양봉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 각도가 가팔려져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르는데 속도가 붙는다는 이야기고, 오늘 처음으로 지수가 상승하는데도 변동성이 증가한 것은 콜옵션 커버링이 오늘 처음으로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펀더멘털과는 다른 그냥 달리는 버블 시장이란 얘기죠. 이거 좀 여담 좀 할게요. 제가 오래전에 이 코스피 옵션을 헤비하게 트레이딩하던 시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평범하게 상승하면 변동성이 감소하니까 숏 스트랭글을 잡거나 아예 타겟티드 스트래디를 잡아도 훈훈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이 고가권에서 급등을 시작하게 되면 숏 스트랭글은 무조건 터집니다. 그리고 남들은 상승장이라고 좋아하는데 저는 맨날 그냥 델타 중립 맞추느라고 아주 환장을 합니다. 이럴 때 델타 해지를 한다고 OTM 풋을 막 스트림 마냥 이렇게 수십 개 때려도 수십 배를 때려도 죽질 않습니다. 당연히 수십 배 때리면 델타는 맞춰질 수 있어도 가슴이 후들후들거리죠, 진짜.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합성 선물을 사거나 콜백을 짜갖고 위쪽을 열어놓든지, 아니면 가슴이 불타오르든 말든 ITM 풋을 때려서 소위 이제 몸빵 전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빵 참 거친 말이네요. 어쨌든 참 옛날 얘기를 하니까 별 생각 다 드는데요. 이 코스피 옵션이 딸랑 위아래로 4개씩 있던 시절부터 제가 트레이딩을 했으니까 참 오래되긴 했네요. 이 동서증권 시절은 아니지만 2000년에 그 리딩투자증권 시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참 오래도 했습니다. 암튼 이 핵버블장은 옵션 감마가 살아납니다. 특히 콜옵션이 살아나기 때문에 변동성이 죽질 않습니다. 미국 빅스 살아났다고 이 숏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블장에서는 숏 잘못 치면 죽습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잭슨홀 미팅이 있고 미국장 오픈 20분 전에 파월 페드 의장이 스피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핵버블장이라면 그런 거 상관없이 또 땡길 겁니다. 그래서 주봉 종가 고가 봐야지 싶어요. 항상 냉정하게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래 증시 중 가장 형편없는 시장 하나 골라보십시오. 1. 미국 소형주 러셀 2000. 2. 미국 다우지수. 3. 독일 락스 지수. 4. 영국 푸치백 지수. 정답은 아주 죽겠습니다. 영국 푸치백입니다. 죽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